저희 토종연구회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진흥청 산하에서 이 자원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연구회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토종은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또는 자기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느끼고 접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종연구회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익숙하고 그다음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식물 또는 작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나라 땅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아마 어감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원센터도 만들고 핵심적으로 이 유전자원센터에 이제 계시는 관계 연구자들이 이제 필두로 해서 뭐 대학 교수, 농민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단체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제 발전해 오면서 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아키바렉하는 벼 품종이 있습니다. 아마 아키바렉 하면은 우리 일반미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품종은 일본에서 갖고 와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은 아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든지 뭐 우리나라 것이든지 우리가 지금 한반도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잘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귀한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그것이 토종이라고 붙여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해서 우리가 가깝게 이용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서 주면은 대표적으로 토종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또는 그 나라의 그 신혁신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 있는 자원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뭐 외국에 가서 빌리거나 또는 안 그러면 또 국제적으로 통상관계라도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발생이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그것이 하나의 식량 에너지원으로 된다면은 가까이 있고 뭐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그 골고루 퍼져 있는 자원의 중요성을 새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토종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록 이렇게 작지만은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 이렇게 비교하면은 전라도는 이제 평야 위주로 돼 있고 경상도는 뭐 산이 대부분 돼 있으니까 결국 기온이 관여를 하고 있고 뭐 기온이 관여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도 적절하게 이제 움직이는데 작물들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뭐 육종을 한 그런 품종들은 지역마다 적응력을 만들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뭐 심는데 기후적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자기가 생산을 해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이제 수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노동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농민의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또 한번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기후에서 이렇게 키우는 건 좋은데 이제 목표로 했던 그런 수량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결국 지역마다 국소하게 키운다 하는 것 상당히 좋은데 큰 면으로 봐서는 뭐 수량이나 맛이라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제일 큰 거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뭐 스마트 농업
또는 뭐 디지털 육종 뭐 그런 방법을 해서 최근 신기술을 농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전자산업보다는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작물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엄청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과학적인 IT, AI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많이 되면서 농업에도 상당히 혁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농업을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품종 육종이라든지 재배 기술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미래지향적, 단순히 그런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뭐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산업이 워낙 전 세계적이니까 그런 이제 문화하고 그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어서 의외로 상당히 그 발전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바이오 그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식량 안보 극대화 또는 이제 농업 기술을 혁명화시키기 위해서 바이오 그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토종의 데이터들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수집만 하고 또 중요성을 알아서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직접 현장에서 내서 평가, 정식, 보존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서 우리 농업의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 만드는 데도 보탬이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수집만 이렇게 하고 또 정식만 하다 봤는데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런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뭐 토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빅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우리 과학의 그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조금만 아마 지원해주고 지금 또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아마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밀, 벼, 옥수수가 세계 3대 식량 작물입니다.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아마 전 세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여기에서 에너지원을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유일하게 벼가 가장 많이 깎는다고 봐야 됩니까? 밀과 옥수수는 이제 거의 깎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가공을 하는데 벼는 그 껍질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벗겨내는 것을 우리가 현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미를 또 눈의 비율로 따라서 100% 잘려나가는 백미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먹는 방법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미를 깎으면은 반찬 없이 먹어도 되게 단미가 있고 포스포스 맛이 좋습니다. 그 말은 종자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껍질 속에는 방어하는 물질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기능성 물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우리 인간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자 자체에서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은 아마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그 껍질 속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미를 보면은 이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껍질 속에 있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기능을 안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깎아서 안전하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또한 기능성을 가진 종류는 특별할 때 조금씩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붉은 살이라든지 흑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이 적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잘 개발되어 있는 재배벼 그런 것도 사실은 현미 자체 먹더라도 어느 일정한 기능성 물질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벼농사만큼은 분감민 뭐 학교까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
옛날부터 뭐 식량 안보라 해서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이 먹거리 중에서 상대적으로 10kg짜리 살값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한 두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기능성으로 먹을 수 있는 쌀, 그 다음에 밥살용으로 먹을 수 있는 쌀, 뭐 쉽게 말해서 밥살용으로 먹을 수 있는 쌀은 우리나라 그래도 아주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쌀 생산만큼은 이제 자급률 100%다. 또 국민이나 소비자들 또 뭐 밥은 그래도 뭐 코로나 되더라도 안심 놓게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고 뭐 또 세 번째는 지금 뭐 최근에 또 식품회사도 상당히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맞춰서 첫째는 식량 자급률이 100% 돼서 국민들에게 안심 놓을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때로는 농민들 소득 증산을 하기 위해서 뭐 기능성 쌀을 또 포장해서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 세 번째도 가공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구분해서 하면은 지금은 이제 품종도 많이 만들어졌고 국가에서 과학자들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밥살용, 가공용, 그다음에 기능성용 한 세 가지 정도는 구분한다 해야 됩니까? 국민의 안전과 안심과 그 다음에 농가의 농민들 소득 증대와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